이번 추석 우스갯소리로 하석이라고 불리울 만큼 여름이 길었죠. 절대 지나갈 것 같지 않던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울과 무기력에 효과적인 행동들 찾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를 한다. 우울과 무기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청소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며 몸을 움직여 보면 생각 외로 청소할 곳이 계속해서 눈에 띌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곳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상쾌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가을을 맞는 의미로 청소 어떠세요? 두 번째, 차를 마신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따뜻하게 데워진 잔을 준비합니다. 테이블에 간단하게 읽을 책을 올려두고 찻잎을 우리며 여유를 가져봅니다. 여유롭게 차향을 음미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감을 잊을 수가 있는데요. 레몬밤, 캐모마일, 라벤더, 장미꽃차는 숙면에도 좋고 피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무기력함을 떨치는데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일기를 쓴다. 일기는 나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좋고 오늘 한 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단지 펜을 잡고 무언가를 적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이어나가면서 글을 써보자고요. 무기력함을 돌파할 수 있는 말은 자기 안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 일단은 계획을 한다.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유병재 씨의 유튜브에서 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기라는 콘텐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해야 할 것을 계획하기가 어렵다면 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뤄내고 싶은 여러 가지 계획들 실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알아요? 그대로 이뤄질지. 길고 지난한 여름 끝에 맞이하는 가을. 작은 변화에도 기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점 짧아지는 가을,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산뜻하게 마주해 보자고요. 오늘 서대문 FM 홍삼라디오 첫 곡으로 바비 빈튼의 미스터 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I'm Mr. Lonely. Wish I had someone to call on the phone. Now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Letters, never a letter. I get no letters in the mail. I've been forgotten.
yet forgotten. Oh, how I wonder, how is it I fare? Now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서대문구 소식. 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유, 뭐, 네. 어쨌든 무사히 뭐,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추석 때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덥다가 또 언제 또 이렇게 더웠는가 싶을 정도로. 아니, 정말 그 하루아침에라는 말.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온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어서 지금 적응 기간이에요. 저도. 완전 또 감기가 왔어요. 저도. 날씨가 확 차가워지고 나서.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사람이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진짜 사람도 이렇게 적응을 못 해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음. 서서히 이렇게 맞아요. 어떤 그 환절기라고 부르는 음. 기간이 있었는데 환절기가 없죠 이제. 이제 환절기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뚝 기온이 네.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녹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도 잠겨 있고 네, 약간 컨디션이. 예, 코도 이렇게 맹맹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또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더니 네. 올해 겨울은 또 엄청 또 추울 거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 올여름 37도를 맞췄던 박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했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이제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올 겨울은 영하 18도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이. 그러니까 제가 네. 우리가 오프닝 전에 네. 얘기 나눴었는데 음. 올 가을이 가장 시원한 그러니까요. 가을이라는 그 말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요. 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이 잠깐 동안의 가을을 조금 즐기시길 바래요. 하늘이 진짜 왜 맑고 파랗고 높고 좋아요. 확실히 가을 하늘은 네,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서대문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추워지려고 하니 네. 어김없이 올해에도 독감 예방 접종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내해 주세요. 네, 일단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모두 접종 대상입니다. 네, 아니 이게 예전에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나이와 엄청 멀다 생각했는데 이제 곧- 슬슬 곧이야 곧. 그렇죠. 슬슬 저희도 이제 무료로 백신을 맞을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네. 공짜 지하철도 타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엊그저께만 해도 청년 나이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우리 그러면서 청년을 또 외쳤던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2011년 1월 1일에서부터 2024년 8월 31일 출생자가 해당입니다. 네, 또 임신부들은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 증명 서류를 제시하시면 또 무료로 예방 접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또 심한 장애인 등급 있으신 분들, 또 국가 유공자 분인들, 또 통장님과 반장님까지. 오, 원래 그랬어요? 통장님, 반장님까지가 또 이제 무료로 접종 대상이네요. 그렇군요. 네. 네. 아, 이거 통장, 반장 누가 시켜준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네요.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간이 접종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제일 취약하신 분들, 일단 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네. 또 임신부 어린이 또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씩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날짜 접종하는 날짜가 10월 2일에서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꽤 기간이 깁니다. 그러네요.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막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 맞으시면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10월 2일에서부터 시작하는 팀이 있고 네. 11일에서부터 시작하는 팀이 있고 네. 15일, 18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접종 기간 시간 확인하셔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네. 독감 예방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 그러면은 동네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전국에 네.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요. 네. 좀 정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건소 가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보건소가 네네네. 있네요. 네네네. 네. 뭐 지금 당장에 저희 동네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 네. 뭐 홍제동에는 뭐 강남 성모 안과의원, 고려 정형외과 의원, 굿 웰스 의원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거는 그냥 네. 그 과가 상관이 없이 그냥 지정되면은 정형외과든 맞아요. 안과든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최우석 이비인후과 여기서 바로 미치거든요. 홍지삼동에서. 네네네. 뭐 이비인후과뿐만이 아니라 내과, 의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복지의원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안과와 정형외과에서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사항이 있으세요? 네. 일단 공통으로 요새는 병원 가실 때 무조건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네. 네. 일단은 공통으로 신분증 무조건 집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당연히 동반하셔야 되고 네. 또 아기 있으신 분들은 아기 수첩을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신부이신 분들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그리고 또 지자체의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수급자 증명서라든지 국가유공자증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카드 같이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요새는 병원 갈 때 좀 맞아요.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준비할 거 따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신분증 가지고 간다. 아니 근데 신분증도 사실 이 얘기 정말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냥 사실 병원에 되게 동네 병원 이렇게 뚫레뚫레 갔었는데 네. 요새는 좀 뭔가가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의료보험증 들고 다니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그거 때?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료보험증 들고 다녔다가 이제는 거의 다 전산화가 네, 맞아요. 되면서 전산화 됐죠. 그냥 다녔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냥 다니다 보니까 네. 그 내가 아닌데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병원을 경우가 다니는 그쵸, 경우가 그쵸.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걸 조금 방지하고자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2330-1838 1829-8915번으로 문의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뭐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서울 서북 4구 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서북 사구가 저는 처음에 언뜻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네네. 네.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까지가 서북 4구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요. 네. 보니까 왜 인크루트라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구인 구직 사이트. 네네. 그 구인 구직 사이트하고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요렇게 4구가 같이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인크루트에서 서북 4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일단 들어가자마자 이 홈페이지가 9월 23일에 열렸어요. 9월 23일에 열려서 제가 보니까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네. 개회사를 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올라가져 있는 참가 기업들 채용 공고를 확인하신 후에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력서를 지원하시고 그리고 또 면접 스케줄을 설정하신 다음에 예약한 면접 시간에 면접이 진행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보험 클리닉 상담하시는 매니저에서부터 또 백화점 보안 사업, 또 뭐 무역센터 코엑스 보안 사원들, 또는 뭐 기술 지원 엔지니어 경력자 채용, 또 뭐 교육 사무보조, 문서 작성 신입 직원 채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들이 네, 올라와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네. 여긴 또 뭐 초간단 전화 업무 스케줄러 모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심지어 베이비시터 채용도 있어요. 아, 근데 요새 베이비시터 진짜 많이 구하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돌봄 상담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직종과 여러 분야가.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음. 이 온라인 그 박람회, 네. 일자리 박람회, 네네. 저는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금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좀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여러 군데에 동시에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력서를 중복으로 네.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만나러 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러 다니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고 똑같은 거 계속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그런 좀 과정을 조금 과정을 이렇게 조금 많이 줄이고 네, 많이 할 줄인 수가 있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뭐냐면 좀 집에서 먼데 뭔가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직접 가서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네, 시간도 그렇고 너무 몸도 힘들고 네, 또 힘들고 뭐 옷도 뭐 입고 가야 돼. 네. 막 옷도 좀 챙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엄청 네, 많은데.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네네. 효율적으로 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이거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네. 또 오프라인에서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이네요. 그 용산 숙명 취창업 박람회 요렇게 해서 네. 숙명여대 눈꽃 광장홀에서 오늘 지금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일자리 박람회는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10월 11일 금요일에 그리고 마포 일자리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마포구청 1층에서 10월 23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은평 일자리 박람회는 24일 목요일에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부대 행사로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또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샘플을 또 열람을 하실 수가 있대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막상 또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네네. 알아서 네. 잘 하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또 오시면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무료 컨설팅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뭐죠? 이력서 사진 수정. 오, 이거 너무 네. 괜찮지 않아요? 네, 중요하네요. 네네네. 네. 사진 수정. 내가 어쨌든 간에 네. 정말 요만큼이라도 예뻐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좋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또 너무 실물과 차이가 나는 그래도 그런 보정과 수정은 불가능한. 눈 밑에 있는 점 같은 거 좀 점이라도 하나 지우고 빼고. 싶은 마음. 네, 맞아요. 피부 맞아요. 톤이라도 술톤에서 웜톤으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네. 예전에는 뭐 일자리 박람회, 뭐 이런 거 취업 박람회 이런 거를 하면 주로 이게 젊은 연령대를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네. 재취업을 하는 중장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분들이 중에는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맞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이 저는 되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또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 네. 서울 50플러스 센터 같은 경우도 네, 요새 네. 또 많이 우리들이 맞아요.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많으신 분들이 필요하시면 꼭 이용을 한 번씩 해보시라고 네.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여기는 구인하시는 기업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구인 기업도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참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또 신청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이제 구인 기업들도 참여하셔서 네. 이렇게 오프라인 박람회에 같이 좋은 일자리로 참여를 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또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꼭 한번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기간이 일단 10월 25일까지로 길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지자체별로 날짜가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네,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시고 네, 네. 네, 네. 또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 02330-1419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요. 아이유의 Love Wins All 노래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나쁜 결말일까? 길 잃은 우리 둘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이 내게 임하죠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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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는 서로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나쁜 결말일까? 길 잃은 우리 둘 찬찬히 너를 두 눈에 담아 한 번 더 편안히 웃어주렴 유연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와 함께 겁없이 저물어줄래 산산이 나를 도망쳐 리널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비련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네. 그 청년과 함께하는 서대문 폭포데이 참여자 모집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뭔가요? 서대문 폭포데이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이렇게 그 폭포 광장 거기를 엄청 막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막 거기를 막 너무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아니, 네. 근데 제목만 들었을 땐 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9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네. 나이트 폭포 러닝입니다. 네? 나이트 폭포 러닝 해가지고요. 카페 폭포를 시작으로 해서 네. 포방터 시장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딱 5km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러닝하는 구간이 딱 거기예요. 폭포마당에서 포방터 시장까지 돌고, 그러니까 왕복 5km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네. 동네에서 네. 저희 동네는 어쨌든 포방터 시장 시작하는 그 곳 있잖아요. 네네네. 홍성교회 바로 앞에. 네네.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카페 폭포 네. 바로 앞에 다리 있잖아요. 네. 그 다리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딱 5km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5km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저도 사실은 초보 러너니까 네네. 그 정도로 달리는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7시 반에서 시작을 7시 반에서 21시가 몇 시예요? 9시? 네. 7시 반에서 9시까지. 네.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사실 7시 반에 만나서 조금 운동도 하고 기초 운동하고 뭐 준비 운동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죠. 네네. 보통 사실 제가 막 잘 달리는 편은 아니에요. 속도가 막 빠르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해서 40분에서 45분 정도면 정말 딱 좋게 운동하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그 정도 속도, 뭐 초보자 속도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네. 시간을 어쨌든 9시까지 잡아놓는다는 거는 더 천천히 오시는 분들에 맞춰서도 또 같이 띄워주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제 아니,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거 뭐 왜 하는 거예요? 폭포 아래에서 함께 뛰고 네. 춤추고 나누는 에너지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트 폭포 러닝이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10월 16일 이렇게 해서 7시 반에서부터 9시까지가 있고요. 네. 폭포와 함께하는 K-팝 댄스. 그래서 10월 4일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10월 5일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K-팝 원데이 클래스와 댄스 버스킹을 한다고 해요. 또 그 북적북적 하겠네요. 또 거기. 그러니까요. 네. 원데이 클래스로는 내 외국인 30명이 참여를 하고 와. 또 댄스 버스킹 같은 경우는 K-팝 댄스를 선보이고 싶은 누구나가 또 참여를 해서 댄스 버스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마지막으로 네. Feel the Flow 폭포 힐링 요가. 이래서 2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9시가 아니라 8시까지네요. 네. 7시부터 8시까지 폭포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흐름의 반야사 요가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 누군가가 앞에 리드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그쵸. 얘기겠죠? 그렇죠. 네네. 이제 요가 아틀리에에서 나와서 같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상은 웰니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청년들. 근데 대상이 20대, 30대 청년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20, 30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네. 요런 거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뭔가, 취지로. 그렇군요. 그렇죠. 사실 뭐 폭포 앞에 또 항상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보시면 거의 다 가족 위주 또는 이제 약간 연령이 있으실 분들. 수 있으니까 네. 좀 젊은 사람들도 좀 같이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또 뭐
또 이러다가 또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니 정분 나고. 아니야. 왜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왜 정분 나면 안 돼요? 정분도 좀 나고 왜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을 될 수도 있잖아요 이날 가서. 아니 네. 그 기획 프로그램에 네네. 뭐가 하나 더 껴야 되겠네요. 어떤 거요? 그런 그 주선 프로그램 같은 거, 미팅 프로그램 같은 거. 아 좋네요.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와, 참.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우리들이 잘 안 챙겨서 그렇지 음. 요새 또 서울시에서 또 뭘 하냐면 길에다가요 그냥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요 길거리 도서관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그 광화문에 나갔더니 오. 그 시청 광장 있는데 시청 광장 아니라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네, 광화문 광장에 엄청 뭐 빈백도 놓고 약간 이 인디언 텐트도 놓고 또 앉기 좋은 의자도 놓고 9월이라고 또 그렇죠. 10월이라고. 곳곳에다 이렇게 책 같은 거 비치해 놓고 갖다 책 읽게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바닥에 네, 책들이 막 책들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바스킷 안에 있어요. 바스킷 안에 그게 들어 있고 마음대로 꺼내서 맘대로 읽고 꺼내서 읽고 다시 그냥 넣어놓으면 되고 네, 뭐 이런 음악이 거. 너무 좋은 음악이 흐르고 음. 9시에 끝나는데 9시에 끝날 때 책 회수율 100%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져가시는 분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제가 올해 들은 서울시의 그 정책 중에 아 그래요? 가장 그래도 쓸만하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분위기. 네, 그냥 가서 이제 상상해 보는데 좋을 네. 것 같네요. 길에서 다 같이 사람들 앉아서 책 책 읽는 읽는 거. 그런 분위기가 네, 음악도 괜찮네요. 되게 좋은 음악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Feel the Falls 서대문 폭포데이 폭포데이 네. 다 같이 젊은 사람들 가서 즐겨도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좀 안 돼. 아니, 나이에 걸려요. 아니 그 영한 기운들 좀 쳐다만 보는 거죠. 우리 뒤에서 그냥. 그 에너지도 저 받고 싶네요. 네. Feel the rush, 나이트 네. 폭포 러닝. 네. Feel the flow, 빈야사 폭포 요가. Feel the beat 이랬어요. 폭포와 함께하는 K-pop 댄스. 이름도 왜 이렇게 잘 지었어? 저도 좀 필 좀 하고 싶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책이야. 우리는 첫 번째 날 Feel lonely. 우리 40대 이상은 feel lonely인데 주책이야. 그만해야 돼. 20, 30대는 재미있는 시간 좀 보내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대문구 소식은 마쳤고요. 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Yes, I've been black, but when I come back, no, no, no. I ain't got the time, and if my daddy thinks I'm fine, just try to make me go to rehab. I won't go, go, go. I'd rather be at home with Ray. I ain't got 70 days. 'Cause there's nothing you can teach me that I can't learn from Mr. Hathaway. Didn't get a lot in class, but I know it don't come in a shot glass. They try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Yes, I've been black, but when I come back, no, no, no. I ain't got the time, and if my daddy thinks I'm fine, just try to make me go to rehab. I won't go, go, go. The man said, why do you think you hit? I said, I got no idea. I'm gonna lose my baby. So I always keep a bottle on it. He said, I just think you're depressed. Dish me, yeah, baby. And
make me go to rehab. I say no, no, no. Yes, I've been black, but when I come back, you know, no, no. I ain't got the time, and if my daddy thinks I'm fine, he's trying to make me go to rehab. I won't go.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예쁜 그림을 가졌지만 좀 우울한 그림입니다. 그림책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제목이 네. 그림자의 섬입니다. 네. 일단 조금 약간 그림자의 섬이라는 제목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제목인 것 같고요. 네. 이 책의 그 저자를 살펴보면 다비드 칼리가 글을 썼고 네. 클라우디아 팔마로치가 그림을 그렸고 이형경 옮김 그리고 웅진 주니어에서 출판이 됐고요. 네. 이게 2021년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출판되자마자 뭐 거의 벌써 그 해에 3세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다비드 칼리라는 작가에 대한 그 명 브랜드 같이 약간 네, 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고 다비드 칼리는 저희가 책을 소개한 적도 있어요. 한 2번인가? 그러니까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하고 그리고 적이라는 책 아마 소개시켜드렸을 거고 뭐 저 역시 이 다비드 칼리의 책이 나오면은 찾아서 읽는 독자 중에 하나고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분의 그 글이 저는 이렇게 되게 어떤 우울하고 심각한 어떤 주제들을 되게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이야기하시는 면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분의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작가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책에 이제 이분은 다비드 칼리는 정말 다작을 하시고 뭐 그냥 그림책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만화도 그리시고 뭐 시나리오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람과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실제 인터넷에서 나중에 한번 이분의 얼굴을 찾아보시면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장난기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세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 작가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제목이 그림자의 섬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만 보고는 사실 감이 잘 안 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멸종 위기에 있거나 멸종된 동물들이 멸종돼서 어디로 다 가느냐 하고 이렇게 가는 섬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는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에 대한 그 그림책들에 나오는 것 같은 서사랑은 좀 정말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네. 많이 다른 그 서사를 가지고 있고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읽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책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인간 본위의 사고에서 그 책을 써서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이 그림자의 섬은 동물이 어떻게 말하면 화자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형상들,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다가 의인화해서 쓰는 어떤 그런 구성과 기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동물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 서사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보면 참 특이하게 이 멸종위기 동물들이 다 악몽을 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악몽에 막 정말 끔찍한 악몽들에 시달리게 되고 그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왈라비 박사라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인데 그 왈라비 박사가 동물의 악몽을 치료하는 박사거든요. 그 박사한테 계속 동물들이 찾아오고 자기가 꾼 악몽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악몽을 치료해주고 이랬는데 다른 동물의 악몽은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막 무슨 되게 뭐 뱀한테 쫓기는 악몽을 꾸던가 막 거대한 발에 짓밟히는 악몽을 꾸던가 밤새 추격당하는 악몽을 꾸던가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찾아온 이 늑대가 꾸는 악몽은 다른 동물들이 꾸는 악몽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맞아요. 굉장히 그냥 심연이라고 하죠. 검은 어떤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꿈을 이제 꾸는 거고, 왈라비 박사가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꿈을 해석하고 치료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왈라비 박사가 깨달은 점이, 이 태즈메이니 늑대는 멸종된 거죠. 네. 그 장면이 저를 정말 덜컥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왈라비 박사가 그 멸종된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를 데리고 그 앞서 멸종된 동물들이 있는 그 섬에 같이 데리고 가죠. 그래서 데리고 갔을 때 그 늑대가 물어보죠.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박사가 대답하죠. 아니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텍스트가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모든 동물 가운데 인간은 멸종될 위험이 가장 큰 동물이다. 맞아요. 우리는 판다와 바다표범을 걱정하지만 판다와 바다표범은 우리를 보호해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핵무기, 농약, 고엽제, 석유, 휴가철 별장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면서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작가인 스테파노 벤니의 글을 인용을 해놨고, 네. 이 책에 이제 표지를 넘기고 바로 있는 이 첫 면지와 마지막 그 면지에 보면은 이 동물들 멸종 위기 그리고 멸종된 동물들이 쫙 이렇게 60마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사실 이 방송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이 멸종 위기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 다 부르지 못하고 이 악몽을 치료하는 이야기 속에 그 왈라비 박사도 초승달 발톱 꼬리 왈라비라고 멸종위기 동물이고, 네, 그러니까 이 책 참 정말 다비드 칼리가 썼구나 하고 너무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글 구성과 서사를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아유, 저는 얼마 전에 네. 그 멸종에 관한 그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그램. 네네. 그래서 멸종에 관한 내용을 국립과천과학관장 전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네에 있었던 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정모 전 관장님, 네. 이정모 관장님이 네,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죠. 맞아요. 그 네. 책 이름 찬란한 멸종이라는 찬란한 책이고 멸종. 네.
이 어쨌든 되게 쉽게 빠르게 한 30분간에 걸쳐서 대멸종에 관한 맞아요. 인류가 왜 멸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네네.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정말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26분이네요. 26분 정도 되는 영상을 빅퀘스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저는 막 그걸 봤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네에서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랑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네네. 길긴 하지만 너무 재미있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는 멸종에 관한 것이다라고 해서 네네. 이제 같이 봤는데 마침 또 이제 그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또 제이 선생님께서 네. 이 책을 그림자의 섬이라는 책을 네. 또 읽자 하자 이러셔가지고 제가 때마침 너무나 반가웠죠. 네. 네네네네. 근데 이게 참 책이 조금 사실 다비드 칼리의 대부분의 작품은 막 전쟁을 다루더라도 되게 위트 있게 다루고 거기에 항상 유머가 있어서 네네. 좀 그런 접근 방식을 저는 가진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뭐 중간중간에 막 그런 악몽을 잡는 방법이라던가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비드 칼리의 위트가 남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사실 조금 그러셨구나. 다가온 면이 있어요. 저는 약간 네. 위트라기보다 너무 약간 좀 끔찍하게 느껴진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이 동물들이 악몽이라고 꾸는 이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뭐 두더지 쥐가 뭐 밤새 짓밟히는 네, 꿈을 맞아요. 꾼다든지 네. 에뮤가 뭐 시커먼 어둠에게 밤새 추격당하는 꿈을 꾼다든지 네. 또 무슨 뭐 주머니쥐의 꿈속에선 거대한 괴물 뱀이 나타나고 뭐 코알라 뭐 기괴한 소리에 잠 못 이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커먼 배경을 해서 왜 이거 뭐라 그래야죠? 우리 옛날에 양각 음각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약간 그 음각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네,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배경은 시커멓고 네. 이런 장면에서 얘네들이 이걸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인 사실은 이게 거죠. 꿈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왈라비 박사가 이 악몽을 잡는 방법이라고 했던 이런 이 트랩을 설치하는 방방들이 실제 정말 그쵸. 동물을 맞아요. 해치는 그러니까 그 위트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게 단순한 맞아요. 웃음거리가 그쵸, 아니라 그쵸. 그 이런 역설적으로. 현실을 비꼬는 그런 어떤 이 작가의 맞아요. 네, 그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동물을 잡는 덫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세세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근데 끔찍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보니까 맞아.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잡혀서 계속 멸종이 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이게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이게 왜 동물을 의인화하지 않고 이렇게 동물의 입장에서 이렇게 책이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거는 사람을 동물화했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여기서 나오는 동물들이 느끼는 그 괴물의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람을 그 괴물화하는 사람을 이렇게 동물화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확 그렇구나 이렇게 또 제이 선생님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 네. 그런 장면들이 실제 이제 이 그림 작가가 예전의 명화들을 그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조금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그림이 어디에 모티브에서 왔는지를 되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그 중세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끔찍한 지옥 같은 거 표현한 네, 그런 맞아요. 그런 어떤 명화들 그런 데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모티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어떤 인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어떻게 말하면 일그러져 있고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여기에 왈라비 박사가 꾸는 꿈이 뭔지 딱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알았어요. 텅 비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깊디 깊고 꼼짝하지 않는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꿈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에요. 꿈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진짜 이게 딱 그 멸종의 아니 그 뒤에 바로 그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혹시 읽어주세요. 저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알았어요. 왈라비 박사가 외쳤습니다. 텅 비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깊디 깊고 꼼짝하지 않는 꿈이 뭔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당신 꿈은 진짜 꿈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에요. 정반대죠. 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자 늑대가 불만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내 꿈이 진짜가 아니라면 대체 뭐죠?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마지막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왈라비 박사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당신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 씨는 멸종되었습니다. 멸종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늑대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장면을 제가 읽을 때 약간 늑대 입장에서 어땠을까? 되게 막 사형 선고 받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저는 또 되게 이 멸종되었습니다. 네. 이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다비드 칼리가 이 서사를 구성한 방식이 너무 좀 그러니까 작업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게 당신은 멸종되었습니다. 멸종된 동물에 대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네. 태즈메이니안 주머니 늑대 말고 우리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간. 이게 사형 선고 받는 느낌이 제가 확 덜컥 들어서 이 장면에서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간 당신은 멸종되었습니다. 곧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은 좀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림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림이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로 그려졌어요. 내 스타일.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란한 멸종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그림자의 섬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책, 생각할 것 많은 책 소개시켜 주신 우리 제이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로 전인권의 데스페라도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리 좀 멸종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driving fences so long now. Oh, you're hardened.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re ar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seems to me somebody had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you can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Pain in your heart, yeah, they're driving you home. Freedom, oh,
some people talking